조희대 대법원장 어떻게 관둬요 아니면 계속해요?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본인이 어떤 의지나 어떤 판단에서 했다는 걸 떠나서 예.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잃게 됐다. 관둬야 돼요. 예. 쫓아낼 수는 없다. 근데 물러나야 된다. 음. 그런 개인적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입법부나 또는 행정부 또는 대통령이 외부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한다.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아니 그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 민주당도 상당한 위기에 봉착할 거예요. 그만두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퇴할 가능성도 없고 조희대가. 근데 그러면 계속 언급을 하면 할수록 이건 민주당에 안 좋고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이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가 이런 느낌마저 갔거든요. 이름을 굳이 추석 밥상에 검찰청 없어졌다는 거를 올리겠습니다 해갖고 이렇게 함으로써 아니 갑자기 김근식 교수한테 김근식 훈장 앞으로 넌 훈장이야.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훈장도 나쁘진 않아. 아 왜 이래 얘기하는데. 아 맥을 딱 끊네. 그 얘기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0월 6일 월요일 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가위 추석 연휴 월요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추석 연휴 특집으로 정말 최고의 패널 분들과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 특검 등등해서 머리가 많이 아프셨고 복잡한 얘기들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추석 연휴까지 그렇게 막 힘든 이야기를 계속해서 되겠냐 싶어서 오늘은 가능한 좀 심플하게 또 재밌게 좀 여러분이 토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함께 해주신 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또 깊이 있는 분석을 많이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치에 딱 맞는 토크를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가끔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패널 분들이 막 본인도 잘 모르는 얘기지만 이상한 막 얘기 자꾸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그러지 마시고 딱 그냥 내 수준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죠. 정우김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 엘레강스 이런 단어들이 늘 따라다니는 우리 정우김 전 의원님. 굉장히 오늘 더 다른 날보다 좀 더 프레시함, 좀 더 이렇게 젊은 감각 더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할 말을 못하게 만드네. 영식스티. 영식스티. 자, 그리고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예,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김준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월요일인데 어디쯤 가셨을까요? 저는 캠핑. 캠핑 가셨구나. 울산에 캠핑. 바다 위에 캠핑장이 있는 데가 있어요. 바다 위에서 캠핑을 해요? 예. 그게 이제 울산의 그 현대차 앞에 예. 캠핑장이 있는데 데크를 바다 위에다 만들어가지고 아.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제 예. 뭐 서울에서 한 5시간 걸리잖아요. 어. 운전해서. 그래서 연휴를 맞이 연휴가 네네네. 기니까 그래서 갔다가 이제 목포 처가에 목포에도 어. 가고 그랬다가 이제 그럼 올라오고. 울산 찍고 목포로 가시는 거예요? 예. 한 바퀴 돌아죠. 전국을. 예. 역시. 크게 쓰시는 분. 네. 나를 몇 개 써. 아니 그 바다 위에서 그럼 그 고기도 이렇게 구워 드시는 거예요? 그럼요. 거기서 다 하는 거죠. 바다 위에서 고기도 먹고 오. 잠도 자고 술도 마시고. 데크에서. 예, 와, 바다 위 멋있다. 데크에서. 예. 네. 왜 먹고 싶으면 옆에 또 작살 탁 꽂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 뭐, 이런 그걸 좀 분들입니다. 자, 사람과 사회 연구소 박성태 연구실장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장르만 여의도는 처음 함께 해 주십니다. 이 처음이에요? 이 네, 처음이에요. 건물에 지금 온 게 한 1년 9개월만 온 것 진짜? 같아요. 네. 아, 아니, 그러면- 이 건물의 주인 노릇을 하다가 나갔는데 왜 이 건물에 안 왔어요? 아니 근데 밖에서 여기 어. 있는 후배들은 어. 밖에서 주로 만나거든요. 바로 이 건물 읍내에서는 자주 보는데 어. 건물 오면 또 뭐 사실은 여기저기 잘 지내세요. 네네네 뭐 이런 얘기 하는 데서 그 정년을 안 채우고 나가니까 지금 박대하는구나. 아니 제가 희망퇴직금을 가지고 나가서 그러니까. 미안한 네. 감이 있어요. 그리고 미안해서 하는구나. 네. 네, 후배들이 그렇게 쉽더라고요. 저분.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박성태 실장님.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가져가서 그런 거야. 네. 오늘 이후로는 이제 또 앞으로 자주 또 오셔야죠. JTBC 건물도. 네. 네. 매점에 좀 알려주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송파병 김근식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항상 저는 우리 김근식 위원장님 교수님 뵐 때마다 그 헤어가 참 멋있다. 아 이거 흰색 흰머리요? 네. 예, 뭐 흰머리 새치고는 뭐 잘 나왔다고 다 그래요.
새치 수준은 아니죠. 글쎄요. 거의 예. 흰머리 된 거죠. 완전 백발이죠, 백발. 근데 한 오래전부터 그랬으니까 저는. 예. 근데 그게 참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이렇게 수염이 되게 멋있는 분들도 있고 흰머리 자체로 굉장히 멋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김근식 교수님은 흰머리가 진짜 저도 나중에 좀 꼭 그렇게 되고 싶다. 아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저 롤 모델입니다. 40대 후반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뵀을 때부터 그런 맞아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새치로 시작해서 흰머리가 이제 완전히 40대 굳어졌는데. 후반부터요? 예. 그럼 지금 한 30년째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와, 근데 대단하십니다. 그 방송국에 오면 이제 분장을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공통된 의견이 흰머리 참 괜찮게 아, 나왔다. 맞아요, 멋있어요 진짜. 왜냐면 멋 없으면 이렇게 막 그렇죠. 섞여갖고 막 이렇게 네. 돼 있으면 멋 없는데. 염색을 해야 되고 그러면. 예. 저는 염색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아 진짜 멋있습니다. 아 정말 우리 또 정평론가님께서 이렇게 멋있게 말씀해 주니까 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유, 자 그러면 흰머리에서 윤기가 나세요. 윤기가 네. 그건 안 감아서 그런 거예요. 좀 자주는 안 감으시니까. 예. 그렇죠. 뭐 남자가 자주 감을 일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일주일에 2번만 감으시면 되지. 뭐.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심플하게, 좀 더 가볍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사법개혁이니 검찰개혁도 특검 이야기가 오늘 이제 주 대화 소재가 좀 될 것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 어떻게 관둬요, 아니면 계속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본인이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본인요? 예.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얘기하시기가 좀 애매한가 이게? 관둬야 되는데. 본인이 관둬야 된다. 네, 관둬야 돼요. 근데 예. 쫓아낼 수는 없다. 쫓아낼 수는 없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본인이 관두라고 요구하는 것과 예. 그리고 저 같은 이제 그냥 일반 시민이 얘기하는 것과 어떤 또 다른 힘이 쫓아내는 거는 양태가 아주 다르죠. 관둬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저는 사법부의 신뢰를 예. 본인이 어떤 의지와 어떤 판단에서 했다는 걸 떠나서 예.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잃게 됐다. 그거는 조의대 뭐 사윤회 동설 그건 근거 없다고 제가 한번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네. 그건 근거 없는 걸로 뭐 얘기할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네. 공직선거법 위반 네. 이거를 불과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 소신을 보냈잖아요. 네. 이게 우리 전국을 상당히 위험하게 했고 본인이 어떤 불법적인 거나 또는 이재명이 절대 떨어뜨려야 돼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죠. 마음속에 있는 문제니까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신뢰를 잃게 된 건 네. 맞다. 이건 사실 저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었다. 그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분명하므로 그렇죠. 본인이 저는- 물러나는 게 맞다. 저는 늘 리더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정도 잘못을 했고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편향됐다는 판단이 든다면 그냥 물러나게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르죠. 그거는 달라요? 사법부를 압박해서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다음부터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걸로 얘기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밑에 판사들이 네. 조희대 당신이 이상한 짓 해서 우리가 이거 요 정도까지는 얘기해도 되죠. 짓 뭐 이런 거 괜찮죠. 아니 뭐 아 해보세요. 괜찮아. 이게 쫄고 있어. 괜찮아. 아, 그 JTBC가 네. 정론에다가 장로한 여의들은 아니야. 아니야. 나 괜찮아. 나할 때는 자기 지금 권위, 메인 앵커 할 때 생각하는 가지고. 나할 땐 되게 권위 있었잖아요. 아 그때는 메인 앵커잖아. 아, 그래요? 근데 그 네. 뉴스를 안 실장님. 보잖아. 네. 이걸 많이 봐. 지금 많이 망가졌습니다. JTBC가요? 시험 아니, 제가 할 때보다. 저희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밑에 판사들이 집 예를 얘기는 들어서- 뭐예요? 예? 집 얘기는 뭐예요? 짓. 아, 짓. 짓. 아, 짓이라는 게. 지시라는 단어 정도에 얼마나 그 정도는 괜찮죠. 네, 괜찮아요. 네. 근데 밑에 판사들이 자체적으로 판사 회의를 해서 예. 대법원장님 물러나세요. 예. 이미 사례가 있죠. 과거에 그렇게 해서 물러난 부동산 투기에서 물러난 분도 계십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입법부나 또는 행정부 또는 대통령이 외부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한다.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내부에서 근데 만약에 그렇게 물러나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물러나는 건 괜찮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예. 내부에서는 그런 정도 여론은 아닌 것 같죠? 그게 문제죠. 예. 네, 지금은 검사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렇고 그냥 저건 남일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른바 검난 또 판사들이 얘기하는 법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위뒤의 지도부나 이상한 검사들이 이상한 짓을 해도 밑에 검사들이 그래 넌 그렇게 가라. 나는 그냥 퇴근해서 밥이나 먹을란다 이러고 있고 판사들도 그런 게 좀 많이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네네. 제 친구 중엔 판사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2명 있구나. 예. 네. 아, 우리 교수님은 지금 뭐 사실 조희대 청문회도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여당이 뭐 강력하게 좀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이제 박석태 실장님께서 이제 장르만 여의도 처음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평소에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박성태 실장님이. 아 그럼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단독이네요. 대통령 아 그래요? 네, 아무도 몰랐던 것 같은데. 반동 박성태 합리적으로 합리적인 알려서 사람이었어요. 아니 여기 최윤경 팀장이랑 신혜원 기자 다 알고 있어요. 합리적이라고. 대통령이나 아니면 네. 거대 여당 입법부나 네. 이런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데서 정말 그 대법원장 현직 대법원장을 뭐 사퇴시키거나 쫓아내거나 압박하는 건 진짜 그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거니까 예.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니까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맞는데 근데 물러나야 된다. 그런 개인적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아, 물러나야 된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5월달에 대선 직전에 이제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 낸 거 가지고 이제 가시가 박힌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으로서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연 대선을 얼마 안 놔둔 상황에서 민주당의 후보를 박탈할 수도 있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게 정치 개입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네. 있는데 또 달리 생각하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기간을 많이 끌었던 게 1심에서 1심 재판부가 2년 2개월을 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일단 근본 원인이 633에서 6개월 안에 끝냈어야 되는데 근데 2년 2개월 끌었을 때 가장 크게 원인을 제공한 게 이제 피고인 당사자였던 이재명이었고 네. 재판부도 계속 질질 끌었고 그러다 보니까 항소심이 또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1심, 2심이 항소심이 늦어도 그냥 괜찮은데 문제는 뭐였느냐? 1심은 유죄인데 2심이 무죄가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들은 아, 혼란할 혼란스럽잖아요. 네네네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근데 이분이 대선 후보인데, 그러니까 대선 후보니까 대법원 합의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내린 게 정치 개입이라고 말하는 것과 달리 네. 대선 후보기 때문에 1심 유죄, 2심 무죄라는 이 헷갈리는 상황을 적어도 사법부의 대법원 정도에서는 네.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그 조희대가 혼자 했다면 문제가 있어요. 네. 그 이제 자기가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땅땅땅 해가지고 이거 유죄야, 너 아웃 이렇게 했으면 정말 분명한 정치 개입이지만 대법관들이 다 있었으니까. 당연하죠. 소부에 있던 걸 전원합의체로 옮길 때도 네. 대법관들하고 상의를 했고 그 대법관 전원합의체 올려서도 다 상의를 해서 2명만 빼고 10명은 압도적으로 해서 유죄 취지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법관 대한민국 대법관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자기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검사처럼 어디 가서 향응 안 받아도 네. 자존심 하나로 박봉에 지금까지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한 건데 그걸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 개입, 정치 개입 뭐 이렇게 해서 눈에 가시처럼 저는 이 속아내려고 하는 건 문제가 많다. 만약 거기서 그럼 무죄로 확정했으면 어떨 거예요? 그럼 문제 안 삼았을 걸? 저는 그래서 이건 네. 객관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조희대에 대한 그 눈에 가시 같은 그날의 행위가 네. 과연 사법부가 정치 개입한 것인지 아니면 사법부가 그 중차대한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혼란상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래도 사법부의 최소한의 역할에 충실했던 것인지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결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네네네. 왜냐하면 고등법원이 쫄아가지고 재판기를 안 잃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뭐 나쁜 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결과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대법원이 야, 국민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니까 우리가 답을 내려주자고 하는 건 조금 약간 특권 의식 내지는 우리가 아니죠.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 1심, 2심, 3심, 633으로 진작 끝났어야 될 사안이에요. 네네네. 근데 질질 끌렸는데 또 어쩌다 보니까 윤석열이 개업을 하는 바람에 대선이 생겨버렸네. 근데 또 2심이 보니까 또 무죄를 내려버렸네.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대법원이 알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네. 사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이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해결은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제 얘기할까요? 안 하셔도 돼요. 네. 넘어갈까요, 오늘? 하셔야 돼. 헤어 말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조희대 그러면은 대법원장이? 오히려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 민주당도 상당한 위기에 봉착할 네. 걸요. 그만두면요? 그렇죠. 정치적 압박을 했다라는 그리고 이례적인 일이니까 이상한 짓이다라고 박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례적이면 그것이 불법이냐?
위법이냐. 그 지금 대법원 판결 과정에 위법 불법 사항이 있느냐 그걸 봐야 되겠죠. 판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법원장 혼자 한 게 아니라 전원 합의부에서 했잖아요. 그럼 각자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스로 사퇴하라 아니면 탄핵한다. 이 와중에 사퇴를 한다. 사법부의 신뢰에 대해서는 사법부 전체가 성찰할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냐?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녹음이 얼마나 파란을 일으켰습니까? 네. 이미 사법부는 정치적 사건이 사법부에 가서 판단을 받는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뢰의 문제가 거론됐지만 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건 사퇴할 일이 아니다. 단 여기서 지금 그 소부에서 전원 합의부로 넘어가고 네. 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상에 법적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건 없으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4인 회동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4인 회동이 이게 얼척이 없는 얘기라는 게 밝혀지기 시작하니까 그건 쓱 들이밀고 이제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건드리는 잘못하면 문제를 제기해야죠. 네. 근데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건드리면서 아마 앞으로도 굉장한 정치적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네. 짧았나요? 아니요, 딱 좋았습니다. 제가 짧게 네, 짧게. 네, 네. 이걸 말씀드리면은 그 대법원이 파기환송 다음에 그때 중앙일보가 네.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이제 조사한 게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 잘못됐다가 42, 잘됐다가 46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어떤 정치적 자기 지지 후보에 대한 어떤 투영이 이제 반영된 거라고 보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의견에 대해서 지금 뉴시스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찬성이 43.9, 네. 반대가 반대가 47.5. 정확해요. 이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은 이게 무슨 얘기냐? 답이 없는 얘기예요. 예, 이거는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일리가 있고 저렇게 보는 분들도 일리가 있고 이거를 그래서 무조건 민주당이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답을 정해놓고 뭔가 압박을 했을 때 정치적으로 돌아오는 거는 지지율 하락. 특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이제 갤럽 기준으로 한 60 가다가 이제 처음에 65로 시작하다가 60 이제 55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상당수는 보수, 중도 보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중도 보수에서는 이거 동의를 못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퇴할 가능성도 없고 조희대가. 근데 그러면 계속 언급을 하면 할수록 이건 민주당에 안 좋고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이슈다. 다만 그래요?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해요. 그거가 정치 개입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는 출구 전략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예를 들어서 부적절하고 그렇다는 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론 법적으로 잘못한 거는 없어요. 일부에서는 이제 법원조직법에 소부에서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 소부에서 배정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전원합의체로 간 것. 이 부분을 이제 문제 삼기도 하는데 그거 뭐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다음 대선 한 달 하고 이틀 앞에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 후보를 거의 뭐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예를 들어 정호김 전 의원님이 다음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요. 왜 나는 거론 안 해줘? 정호김 가만히 의원으로 계세요, 할게요. 가정법이잖아, 가정법. 정호김 전 의원으로 그래도 할게요. 네.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안 해요. 네. 우리는 안 하지. 우리는 그런 사법 리스크가 없지. 아니 근데 갑자기 뭐가 있다고 정말 죄송하지만 뭐 절도죄가 있다고 체포영장을 발부해요. 하필이 그 많은 것 중에 절대 제 마음을 훔치셨잖아요. 대박. 탁월한 앵커시네. 탁월한. 절도죄인데. 아니 난 뭐 요 근처에서는 뭐 탈취정을 불할 수 있겠어요. 야, 역시 정말. 달라. 네. 난 사실 근데- 장르만 여유대 우리 정영진 앵커 보러 오는 거야. 저도요. 아니 보니까 누나들 심장을 날뛰게 하는 아, 제가 누나 특별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네. 자, 그래서 근데 절도죄인데. 예를 들어서 대선을 한 달 이틀 앞두고 네.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하겠다고요. 네. 혐의가 발견됐다고. 그럼 이게 적절한가? 부적절한 거죠. 절차상으로는 큰 게 없어도 사실은 정무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봐서도 안 맞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 달 이틀 앞두고 그것도 전직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따른 파면에서 이뤄진 선거에서 그 정도의 만약에 네. 지금 김근식 전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 해본 적이 없죠. 죄송합니다. 네, 김근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뭐 이렇게
바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고 네. 그럼 고법에서 하여튼 뭐 그게 사실 어떻게 협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신 이 재판을 중지한다. 네. 선거가 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판단에 도움을 정도 우리는 일단 판단은 했어. 대법원 그 정도의 유권자들에게 뭐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실제 고법이 특별 송달을 하고 절차를 빨리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러자 여론이 너무 안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멈춘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전국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뭐 자기 양심에 따라 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법원의 신뢰를 잃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대법이랑 부적절하다. 고법이 약간 의도를 갖고 뭔가 했다고 혹시 판단하고 계세요? 뭐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죠. 네. 근데 지금 저는-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거는 아유, 왜 의도라는 그러냐면 걸 우리가 결과를 그렇죠. 이렇게 추정할 말하면 안 수는 되고. 없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기환송을 하고 유죄 취지로 네. 그 대신에 이 재판을 중지시키면 그렇게 하는데 그걸 못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그렇죠. 그건 대법원도 고법이죠. 대법원도 이런 일 처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무죄로 했으면은 그건 맞는 건가? 사실은 이거 빨리 판단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아, 그때 이렇게 해서 당시에? 정리하려고 그런다. 아, 이재명 근데 후보도 자기네들 좋아했잖아. 뜻대로 안 되니까 지금 반발하는 건데 네. 지나고 보니까 그런 측면은 있지만 제가 볼 때 이걸 판단할 때는 정치적 의도라든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법 과정에서 위헌 위법의 요소가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진영으로 갈라져 가지고 네.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상식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우리 박 실장 합리적인 분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럼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되 고법에서의 이 파기환송 재판은 중단한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네.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더 정치 개입하는 그건 거죠. 이제 불가능하죠. 그렇죠.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고법 그렇게 할 수가 나름대로 없는 거예요. 판단을 그러니까 네. 그러면 잘한 거네. 그렇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법에 그래서- 내려보냈고 고법이 알아서 또 네. 자기들 스스로가 중단시켜서 재판기를 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거야. 아무 절차상에 서로 문제가 없는 아니, 거야. 고법이 빨리 하려다가 나중에 이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 뜨거 어찌됐든. 해갖고 멈췄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고법은 정치적으로 이제 들어 누웠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대법은 그래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 정치적 개입을 했다고 욕을 먹는 거지만 양쪽 다 어쨌든 그렇게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와서 선거 이겼고 대통령 됐고 100일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막 들끓으면서 네. 사인회동 같은 가짜뉴스에 편승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까 우리 두 분 다 똑같은 의견이지만 이재명 지지도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거 동의해요. 지금 뭐 100% 민주당이 이렇게 없는 나서는 거예요. 건 그럼. 네. 아니다. 대법원장이 만약에 이렇게 그냥 안 물러나고 있으면 사실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 것도 맞는 없죠. 거죠. 그러니까 뭐 뒤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은 예. 사법 개혁에 집중하자. 사법 이게 개혁? 지금 계속 이게 막 튀잖아요. 지금 사법 개혁 얘기했다가 내란 전단 재판부 얘기했다가 조희대 사퇴 얘기했다가 사인회동 했다가 청문회 하겠다, 사심제 하겠다. 이게 지금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좀 진짜 마음이 정돈되게 네. 좀 사법 개혁을 하자. 어쨌든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법개혁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일단 대법관 수를 좀 늘린다든지 아니면 또 뭐 법관 평가제도 같은 거 좀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대법관 뭐 추천 방식을 좀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법개혁의 핵심 맞습니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면 뭐 더 민- 중요한 게 좀 있나요? 민주당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핵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하도 대법관 뭐 증원이 네. 핵심이라고 봐요. 정원? 대법관 증원, 증원. 증원. 현재는 30명으로. 뭐 30명에서 100명 얘기 나오는데 지금 26명으로 일단 의견은 모아진 것 같아요. 26명으로 증원하는데 26명으로 증원하면 몇 명씩 계속 바꾸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근데 증원 전 필요하다고 봐요. 네. 필요한데 지금처럼 국회가 주도해서 증원하는 건 아니다. 당연히 이건 사법부가 좀 중심이 돼야 된다. 증원이.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증원 어떤 구도를 짤 것인가.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대법원도 계속 사건이 밀리고 있고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보다도 방식을 나눠서 어떤 특정 사건은 뭐 독일이나 이런 데처럼 특정 법원에서 3심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예. 그 고민부터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개혁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잘 안 되지 않아요, 보통은? 그렇게 잘 안 되고 시끄럽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순리죠. 아, 사법부가 하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도 검찰이 하는 걸로? 아니 검찰의 의견을 듣는 거죠. 아. 왜냐하면 그 개혁 대상의 의견을 같이 들어줘야지 예. 이건 국민의 뜻이야.
그래서 지난해 작년에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과반을 넘었어. 그러니까 따라와. 이렇게 해서는 이게 폭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저는 네. 그 대법원 증언하는 것도 대법관도 그게 조심해서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숫자가 없어서 이게 지체된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심, 2심을 적체되는 걸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대법관 증언하면 또 1심, 2심을 해야 될 재판부가 상당히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법원, 고등법원, 그다음에 1심 법원의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와 효율적 운영을 다 고민해야지 예. 대법관을 갑자기 늘린다고 해서 하면 이게 오해 안 나오면 이때에서는 각을 매지 말라고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 안전판이라는 오해를 살만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은 중단돼 있지만 5년 지나면 재판은 재개될 거 아닙니까? 재판이 재개되면 또 1심, 2심 할 거고 결국 3심 가면 대법원에서 할 텐데 자기가 대통령 때 임명한 사람이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오해를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제가 정치적 신뢰를 드려드리면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미국에서 뉴딜하고 막 엄청나게 했을 때 네. 그때도 연방 대법원에서 항상 제동을 걸었어요. 예. 근데 미국의 연방 대법관은 종신제입니다. 예. 우리처럼 임기제도 아니에요. 죽으면 안 죽으면 그냥 못 가라.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네. 안 되겠다. 대법원 증언해야 되겠다. 대법관. 예.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그걸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규범을 어긋나는 거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는 있으나 제도적 권한을 자제한 거죠.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대법관 마음대로 들리고 대법관 임기 줄이고 이렇게 했던 게 베네수엘라 차베스고 헝가리 오르반이고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관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건 전혀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오해 안 나오면 밑에서 가끔 매지 말라고 일단 전체적인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같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천천히 해도 됩니다. 네. 제가 좀 반론권 보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대법관 수 뭐 늘릴 수도 있고 예. 뭐 이제 조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해외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다 모든 해외 사례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미국은 이제 9명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그럼 항상 9명이었냐? 원래 6명이었다가 10명 됐다가 9명이었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렇게 바뀐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까지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네. 캐나다도 9명인데 무조건 퀘벡주 이제 프랑스 쪽 불어 쓰는데 이 3명이 무조건 넣게 이렇게 돼 있고 일본은 우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15명. 우리 한국이 나라마다 특징이 좀 있겠죠. 그런데 네. 독일 이제 많지. 법률 이쪽에 유럽 쪽으로 가보면은요. 예를 들면 프랑스는 파기원이라고 민사 형사만 전담으로 하는 데인데 200명이에요. 대법관이? 예. 독일도 한 153명 되고 이탈리아도 한 200명 가까이 되고 그래서 아예 이게 이제 최고위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이거를 판례를 만들고 권위를 부여하는 이런 식의 영미 쪽의 그것과 이 대륙 쪽은 완전 히 다르고 이건 완전 실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사실 우리나라 법 체계가 어떤 거는 대륙법이고 큰 틀은 근데 어떤 건 또 영미법이고 막 다 섞여 있어요. 네네. 사실은 대륙법이 큰 근간이면은 솔직히 이거는 200명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토론과 합의가 있느냐. 이게 네. 이제 첫 번째고 그래서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원래 대법원이 그래서 계속 늘려달라고 얘기해서 4명 더 늘려달라. 이게 전원합의체 말고 소부로 4명씩 이제 옛날에 했으니까 한 팀을 더 만들어 달라라고 네네. 얘기했으니 뭐 12명에서 이제 28명 얘기가 나왔는데 한 팀 더 만들어서 뭐 16명이나 뭐 이렇게 만드는 건 문제가 없고 근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의 발언인데 네. 대통령이 뒤에 얘기하겠지만 항소 못하게 한다. 네. 예, 항소를 못하게 하면은요. 1심에서 무죄 나면 예. 2심을 못 가게 한다. 근데 대법원 그렇게 되면은 대법관을 왜 늘려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지금 저기 대법원의 주장은 뭐냐면은 네. 우리가 지금 1심에서의 지체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에 늘려줄 게 아니라 1심 일심 판사들을 잘 할 수 있게 서포트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법원이 주장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대통령이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엉망진창까지는 아니고 좀 어수선하다는 게 이게 일관되게 뭐가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 얘기하고 저기서 이 얘기하고 다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이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막 14명에서 30명으로 혹은 뭐 26명으로 10몇 명을 더 증언하게 되면 오해를 받으니까 4년 안에는 뭐 한 절반, 그다음에 나머지는 한 그래. 절반. 이렇게 만약에 증언을 좀 천천히 맞아요.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러면 좀 괜찮아요. 그렇다면 제가 우리들도 그 동의할 수 얘기하려고 있어요. 그랬어요. 제가 그 아, 얘기하려고 그렇습니까?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 타임 스팬을 예. 왜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지금 2심제만 있는 게 아니야. 또 4심제도 있잖아요. 아, 뭘 그 대법원 하자고 판결 하는데 났는데 다시 한 번 멈췄어. 억울하면 네.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도 헌법재판소가 대법원보다 상위인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또 그건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해가 다 이렇게 네. 이제 개입이 되니까 그런데 원래 이 개혁이라는 게 토론과 합의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하면서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개혁인데 개혁이라고 말하면서 거의 혁명적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네. 자기네들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진짜 엉망진짜 이건 어수선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 네. 그런데다가 또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는 특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전부 면소하려고 별 꼼수를 다 쓰는구나 하면서 거기에 대입해 보면 또 다 맞아 정말 면소하려고 그러나 그런데다가 국무회의에서 네. 대통령 발언을 보면은 이런 무슨 2심제, 4심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발언을 해.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가? 이런 느낌마저 갔거든요. 근데 정치라는 거는 실제로 뭘 이루어 나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떤 인식과 신뢰를 주느냐. 아까 신뢰 말씀하셨잖아요. 예. 대법원장. 근데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왜 이렇게 급해요? 지금 100일밖에 안 지났는데 차기 구도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왜 이렇게 그런 거대 다수석을 갖고 이렇게 여유가 없이 네. 진지하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잘한 것 없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지금 잽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도 지금 물론 매우 좀 지지분이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민주당의 개혁이 너무 좀 성급해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급할 뿐만 아니라 거칠죠. 거칠고 지금 성급하다. 다 합리적이신 분인데 글쎄 그리고 말이에요. 정부가 잘하면 칭찬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벌써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저희 당도 저희 당의 이제 개혁파인 김근식이도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내 입지가 좁아들어요. 아. 왜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헛발질을 하고 엉망진창이 되니 예. 우리 당이 엉망인데도 그냥 버티는 거야.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요. 내 김근식이 입지가 망가져야 좁아. 아니, 망가져야가 아니라 아니, 망가지면 잘해야. 되지. 이재명 긴장을 정부가 하지. 이렇게 무도한 아니, 그러니까 짓을 안 하고 국민의힘이 조금 더 이렇게 못해야 김근식이 더 돋보일 아니 텐데. 못해야가 그건 아니에요. 왜 말을 그렇게 바꿔요. 그게 아니고 민주당이 정상적으로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국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네. 천천히 해서 하면 국민의힘이 이 큰일 났다.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변할 동력이 생기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 당에. 근데 아니 민주당이 저렇게 개판을 쳐고 계속 장동영이든 뭐 김민수도 말을 하면 김민수 말이 틀린 말이 또 없어 가끔. 김민수 말이요? 아니 가끔 거기 틀린 말이 왜 없어요? 틀린 말 다 다 틀린 말이지. 가끔 틀린 말이 없어. 그러니까 뭐 배고파, 자마 이런 것도 다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살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발 민주당이. 민주당이 내가 볼 때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국민의힘 더 거를 망가지라고 망가지라고. 그런 것 적대적 같기도 해. 공생이라 그러죠. 그럼요. 제발 서로 그러지 망가지고. 말아주길. 누가 덜 망가지? 우리도 좀 삽시다, 좀.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좀 더 잘하면 오히려 국민의힘에도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불지요. 그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불면 당연히 김근식이라는 당연히 이름이 당 대표가 나가지 이제. 최고 떨어졌으니까 당 대표지 뭐 무섭게 뭐 있어. 씨. 우리 민주당이니까 민심을 많이 얻어가면 네. 국민의힘 이러다간 큰일 난다. 우리 다 당연하지. 위기의식이 생길 위기의식이 텐데. 생기면 김근식 교수님 같은 네. 어떤 중도 민심을 알고 있는 그럼. 네. 흰머리 많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크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요약을 잘했어요. 저 원래 요약 역시 좀- 앵커 출신이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이 좀 거칠고 너무 좀 성급하게 한다는 것 네. 같은데 어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뭐 지지자들의 이제 강력한 요구도 있을 거고 또 지난 뭐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찰 개혁 이렇게 좀 찬찬히 좀 하다가 되치기 당한 그런 뭐 약간의 트라우마 같은 뭐 이런 게 있어서 더 이번에는 어떤 여지를 좀 주지 말고 빨리 좀 진행을 시키자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제가 틀리면은 좀 교정을 해주세요. 검찰 개혁을 하면서 이제 소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네. 조국 법무장관이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본인 딸의 뭐 입시 비리로 해서 좌절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은 조국 하차한 다음에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시점으로 그러니까 볼 때. 두 번 있었죠. 권력기관 개편에서 민정수석 때 한번 발표한 게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시즌에 이제 있었던
그럴 네, 뿐만 아니라 네. 그 문재인 정권 내내 적폐청산을 하면서 또 친문재인 정권의 검사들이 등장하잖아요. 지금이 또 상당수는 이제 소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개혁을 못한 것이 뭐 그것이 장기화되고 내지는 뭐 야당의 반발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일정이 적폐청산이 길었고 그리고 솔직히 조국이 낙마됐다 그래서 마음 먹었으면 못하는 그런 개혁도 아니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아마 이제 그 중간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의 그런 주가 조작 이런 것이 하나의 지금 개혁의 빌미나 명분은 되지만 네. 지금 이렇게 개혁을 마치 또 서두르는 것처럼 해서 부작용이 나는 것에 어떤 그 합리화는 될 수 없다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뭐 사법 개혁에서 이제 검찰 개혁 얘기도 좀 나왔는데 검찰 개혁에 당연히 이제 내부의 반발 같은 거 뭐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실제로 얼마 전에 뭐 특검에서도 검사들이 우리 그냥 다시 집으로 갈래요.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재판정에서 이제 상복이라고 하나요? 이게 상복이죠. 검은색 자켓에 검은색 타이를 메고 집단으로 똑같이 이제 옷 맞춰 입고 나온 것도 있었고 또 뭐 이문정 지검장한테 좀 그 검찰 내부에서 이프로스라는 그 게시판을 통해서 뭐 저격 내지는 좀 비꼬는 듯한 이런 이제 검사의 발언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검찰은 이번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저항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까지 온 거죠. 이 검찰 개혁은 뭐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검찰청이 없어졌잖아요. 네, 검찰청 없어졌고 검찰총장이 이제는 뭐 지금 공석입니다만 채울 필요가 없게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검찰이라는 조직이나 이름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저는 검찰 개혁 필요할 수 있죠. 그다음에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기관은 권력을 분산하는 게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공수처 논의도 있었던 거고, 네. 그러나 이제 준비 안 된 공수처였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난리가 나 있는 거고, 저는 똑같이 권력의 분산을 하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검찰의 비대한 권력 때문에 정치적인 검찰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정치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경찰한테 힘을 다 몰아주는 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치 검찰이 영화에 많이 나옵니까? 부패 경찰이 영화에 많이 나옵니까? 다 객긴 도끼는 아니에요?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네, 만만치. 제가 볼 때 부패 경찰도 인구수로 따지면 더 많아요. 일단 인구수로 따지면 검사보다. 숫자 자체가 많으니까. 그리고 검사는 약간 가오가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네. 검찰이 힘 빼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검찰 저놈들 보기 싫고 힘 뺀다고 밉다고 그래서 이 경찰한테 모든 걸 갖다 주는 건 제가 쓰레기째 피하다가 똥차 만나는 격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경찰 수사 받아봤고 검찰 수사 받아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 경찰 수사가 더 엉망인지 검찰 수사가 엉망인지 알 겁니다. 근데 지금 검찰 저놈들 꼴 보기 싫다고 다 뽑아다가 그냥 경찰한테 다 준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얼마나 자기들도 헷갈리고 좀 복잡한 심정이니까 1년을 유예 기간을 뒀잖아요. 1년 안에 뭘 좀 보완을 하겠다 그러는데 예. 아니 1년 뒤에 보완할 걸 왜 지금 밀어붙여서 이렇게 편집 분발을 일으킵니까? 1년 동안 또 공론화하고 또 논의하고 어떻게 하는 게 견제와 균형에 맞고 그 권력의 과도한 비대한 집중을 어떻게 분산시킬 수 있는지를 논의해 본다 해도 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것도 민주당이 좀 네. 브레이크 없이 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좀 말씀드리면은 네. 뭐 정청래 대표가 이제 공약으로 걸었잖아요, 본인이. 추석 전에 이제 귀성길에 라디오에서 네. 검찰청 폐지를 여러분에게 소식을 들려드리겠다. 그대로 그래서 한 거네 진짜. 정부도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양보를 해준 거예요, 사실은. 정청래 대표 면을 세워줘서 네. 이게 뭐 성급하다라는 뭐 지적도 있지만은 일단은 해놓고 뭐 유예 기간은 원래 이제 좀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이게 형사사법 시스템이 이제 70년 넘게 된 거를 이제 바꾸는 좀 큰 틀로 바꾸는 거니까. 수사 기소 분리는 이견들이 있지만은 사실 네. 불리한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고 있습니다. 아닌 나라 불리한 나라가 더 적어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네. 이거는 뭐 검찰이 여기까지 왔으면은 별로 할 말은 없을 거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분리를 하는 건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 개혁 얘기가 나왔을 때 차라리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없애고 수사 지휘권만 줘라 그러면은 이게 좀 명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어정쩡해요. 지금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그러니까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 있고 네. 이거가 그러니까
이 정권 송치가 안 되고 자체적으로 종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은 만약에 검찰에 네. 들어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또 뭐 들여다볼 수는 있는데 이게 핑퐁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수사 지연이 막 반년에서 1년 가까이 되고 막 이런 부작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 검찰 수사 기소 분리하는 건 오케이. 그럼 그거는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답이 지금 없어요. 현재는. 네. 그걸 정부가 주도한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당은 빠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답을 내놓을 수도 있겠다. 좀 기름기가 좀 빠지고 담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보안 수사권이 됐든 뭐가 됐든 줘야 됩니다. 네. 안 주면은 문제가 100% 문제 생겨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전권 송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고민을 해봐야 돼. 전권 송치는 뭐냐면은 자체 수사 종결권 못하게 하고 무조건 다 검찰로 보내게 하는 거예요. 네.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마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수사를 그러니까 그 기소할지 여부를. 그러니까 기소할지 지금은 여부만. 경찰이 소위 말해서 장난질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자체 종결하고도 뭐 그게 꼭 뇌물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로. 현재 네. 법으로만 보자면 네, 현재 법으로 그러니까 전권 송치해가지고 검찰한테 형사부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게 이게 바람직한 검찰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권력 견제를 위해서도 그런 권력 견제를 있고 필요하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네. 근데 이제 검찰을 너무 악마와 적폐화하면은 이게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네. 그대로 가면은 정권 무너질 수도 있어. 이거는 잘못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 저 박성태 예. 실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신데 그 전에 쓰레기차 똥차 비유는 적절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해당 분들도 기분 나쁘실 수 있고 또 해당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도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 네, 그거는 이제 그렇죠. 그러면은 넘어갈까요? 제가 사과하세요. 수정을 아니 사과라기보다 네. 그래도 제가 교수인데 사과는 쉽게 할 수는 없고 그 수정을 좀 하면 그 정치 검찰과 부패 경찰을 지칭한 거란 전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정치 검찰과 부패 경찰 이야기한 거고 쓰레기차는 우리가 그분들을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 쓰레기차를 몰던 기사님이 일을 못했을 때 분뇨차 기사님이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 나는 근데 이거 사과를 왜 해 이거를? 비유라 비유. 그거 내가 말해 그거 아, 정치적 올바름 너무 과한 거 아니야 PC? 이게 JTBC 이게 문제야. 이게 뭐가 문제야? 우리는 올바름을 추구해요. 를 한 것도 아니고. 아니야. 내가 정리할게. 아니, 쓰레기차 똥차가 왜 쓰레기 차가 뭐 어때요? 그러니까 똥차가 그다음에 어때? 그 차가 뭐 어때? 그런데 문제는 그 얘기를 하면서 네. 그게 약간 그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리는 인식이 네. 쓰레기 그다음에 그 X에 똥. 대해서 똥이라고 기본적으로 해. 난 못해요. 와 엘레강스 역시 우하신 난 우하신 못해요. 선배님. 난 못해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었잖아요. 네, 이게 되게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비유예요. 우리 왜냐면 기자분들이 계속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닌데 내가 과도한 PC 요 인정 못해, 난. 비슷한 상황이 제가 그 김원걸 씨 무슨 논란이 됐을 때 아니, 내 어디 제트로 페북에다 순이라고 잠깐만 있어봐. 김원걸 씨 논란이 됐을 때 페북에다가 제가 호부견자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호부견자. 네. 응? 범 아버지의 네. 개새끼 그러니까 네. 개아들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속담이에요. 네. 그걸 썼다고 이분이 저한테 명예훼손 모욕죄를 걸어서 내가 송파 경찰서에 가서 네. 몇 시간을 조사받는지 몰라. 아, 그래요? 무혐의 종결 났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사 표시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뭘 진짜 너무 그거 사람- 정치적 올바름 아니야? 잘못됐어요. 내가 사실 근래- 쓰레기차나 똥차는 네. 사고가 나면 그건 교통사고예요. 맞아. 근데 조심해야지. 쓰레기차에 당하면 더 좋다. 이거는 되게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지. 아닌 거죠. 사고를 너무 희화시킨 거예요. 똥차의 냄새가 더 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 뭐 쓰레기차보다 사람들을 똥차가 더 비하한 게 냄새가 아니라. 정확하네. 예, 쓰레기차보다 똥차가 더 악취가 난다. 근 한 2년 만에 김근식 교수님이랑 의견 일치 본 거 처음이네요.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을 반대한다. 그럼. 비유 논평에 좀 호부견자라는 자유로워라. 사자성어도 못 써. 알겠습니다. 근데 21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는데요. 예, 예. 당시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사실은 대부분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적으로 했고 당시 했던 건 6대 범죄였는데 네. 뭐 어차피 하던 거 다 했기 때문에 일부가 빠졌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원래는 검찰이 경찰에 대한 거의 완벽한 전체적인 수사 지휘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 등이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보안 수사도 제한적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 개혁이라기보다는 경찰의 소원 소리를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예를 들어 뭐 그 전에 그 이전에도 보면 뭐 이른바 조국 전 장관 사태 이럴 때도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가 훨씬 더
문제가 됐었고 네. 뭐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직접 수사 범위를 줄였지만 그 이전으로 가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검찰의 특수수사가 제일 빛을 발했던 때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당시에 있었던 검찰 개혁은 제대로 된 나침판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 경찰 희망사항 경찰 권한확대 소원수리 옛날에는 경찰들이 검사 때 정말 찍소리도 못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완전히 많이 그 이후로 많이 달라졌고 물론 뭐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근데 이번에는 방향이 수사 기소 분리가 일단 방향이죠. 저는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현재 너무 검찰이 뭐 우리나라 검찰이 옛날에는 원래 국정원이 암기부가 제일 힘이 셌다가 법치국가인데 얘네들이 왜 음지에서 일하는 놈들이 힘이 세. 그래서 법치국가니까 검사가 다 힘을 가져갔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수사 기소 분리로 일단 힘을 빼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지금 네.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만 과거에는 그 검찰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 거 아니에요. 그럴 그래서 수 이제 있죠. 사실 이용한 측면도 이제 많았고 근데 그 다리가 이제 완전히 끊어진 거고 이제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아니면 새롭게 이용할 만한 당연히 예를 또 들면 다른 경찰이나 방법을 찾죠. 또 얘가 새롭게 없어질 찾아요? 수가 있- 그러니까 그게 검사가 없어지더라도 예. 저기 중수청이 남아 있잖아요. 아니 이제.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렇지 그랬어. 이야기해요. 그거. 우선 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검찰청이 없어졌잖아요. 그 검찰총장도 없는 거잖아요. 없죠. 그 검사도 없대는 거 아니에요. 검사는 있죠. 공소청에 검사가 바꾸는 있죠. 거잖아요. 네. 그럼 헌법 바꿔야 돼요? 거기 헌법에 보면 그 논란도 검사라는 있지. 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 개헌해야 되는 건가? 근데 검사는 이제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 있다라고 아니, 명백히 쌤. 나오기 근데- 때문에 공소청 검사가 할 수 있어요. 원래 검사라는 이건이 우리 직함 말이니까. 자체가 근데 없어지냐? 공소관이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거는 확정된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같은 논리로 공소청이라는 데 있잖아요. 예. 이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외국어로 검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프로세큐터. 그다음에 뭐 그 소위 어터니 제너럴 뭐 이런 식으로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우리는 굳이 공소청, 공소관 소리를 민주당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냥 수사 기소 분리는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공소를 담당하는 옛날에 검사였던 그 사람들을 검사로 불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공소관이라고 저는 불러야 그게 돼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소청도 그냥 검찰청으로 놔두면 전 세계 검찰청 없는 나라가 뭐 영국 뭐 하고 몇 개 외에는 다 검찰청이 있는데 이름을 굳이 추석 밥상에 검찰청 없어졌다는 거를 올리겠습니다 해갖고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가오 얘기하셨잖아. 예. 아니 갑자기 김근식 교수한테 김근식 훈장 앞으로 넌 훈장이야.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훈장도 나쁘지는 않아요. 아 왜 이래 얘기하는데 아 맥을 딱 끊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아니, 더 훈장에 어울려요. 아까 너무 이름에 매달리지 마라. 아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마치도 완전히 그 공공의 적으로 마치도 모욕감을 주듯이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개혁은 반드시 사달이 난다라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는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검찰의 업보예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여태까지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이 정권 저 정권 시녀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자초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게 수사 지휘가 됐든 보안 수사가 됐든 아마 대통령도 그 문제를 인식하기 때문에 유예 기간 그리고 정부에서 하겠다고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경찰이 그럼 중대 범죄를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권력 중대범죄 넘어가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이른바 그 검찰청이란 이름 없애고 그다음에 검사란 이름 없애는 게 혹시 예전에 뭐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일본 총독부 건물 폭파시킬 때 사실 그 건물 그냥 우리 저 내 말이 실용적으로 써도 되고 내 말이 한데 그리고 기억해야지 이런 네. 불명예스러운 역사 있을 때 다시는 네. 재발하지 말아야지. 상징적으로 그걸 그렇지. 폭파시킴으로써 그 당시에 이제 좀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것도 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검사나 검찰에 대한 인식이 지금 굉장히 안 좋고 혹은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름부터 한번 좀 바꾸는 게 상징적으로 좀 의미가 있진 않나. 그게 이제 한국의 문화인 것 같아요. 예. 툭하면 이름을 바꿔. 그러니까는 대표가 바뀌면 정당 이름도 바뀌어. 그리고 어떻게 5년 정권 바뀔 때마다 조직 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부처 이름을 바꾸는 거야. 별 희한한 이름도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바꾼다 그래서 국민의 마음이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요. 그렇지 정치권의 않다.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얘기는 뭐냐면요.
어디까지 생각이 잘안 했어? 나는데. 이름. 네. 아니 이름 그건 얘기가 하셨고 아니고 그다음에 두 자, 번째 경찰 얘기 뭐 하시려다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중수청 얘기하면서 결국은 정치범은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경찰이 한다는 거잖아요. 중수청은 따로 만들어지죠. 지금 검찰 아니, 그러니까 내에 하나 수사관들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는데 수사관들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검사가 그렇죠. 상당히 그 연한이 오래됐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그다음에 그 뭐랄까 기법이라는 게 있었을 노하우 거 같은 게 있을 수 아니에요.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네. 오바가 되면은 무슨 저 뭐예요? 강제 수사에다 뭐 있잖아. 저기 그 뭐라 별건 수사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요. 결국 그래서 개혁이라는 이름에는 지금 검찰을 개혁한 거잖아요. 근데 검찰이 왜 그러면 그동안의 개혁 대상이 됐느냐? 권력과 결탁이 되니까 개혁 네. 대상이 된 거잖아요. 그럼 권력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검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개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인사, 검찰 예산 이것 때문에 검찰이 흔들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F4 꽃보직들이 있었고 또 윤석열 정권 때는 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그 측근으로 네. 해서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권력도 우리도 검찰에 대해서 이런 권한을 내려놓겠다 해야 이게 개혁이 완성되는 것이지. 그게 완성이 되겠어요? 또 어쨌든 경찰이 그 소위 정치인 부패 범죄를 다루면 똑같은 일이 어떤 형태로든 반복될 수 있다? 된다는 거죠. 다른 저 방송에 비해서 유독 김준일 평론가님 그리고 박성태 실장님의 발언 시간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아니 나까지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은 네. 나까지 많이 하면은 이거 오늘 안 끝날 수도 있어요. 방송이 그래서 참으시는 거구나. 참는 거예요. 저도 막 한다고 했는데.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도 교수고 우리 정호김 교수님 아니,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요, 교수 출신이라 그래서. 네. 우리가 좀 입을 열면 말이 많아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투도하세요. 저는 이제 앞서 이전에 검찰 개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네. 경찰의 소원 수리성이 좀 있었다. 근데 검찰 개혁을 할 때 깃발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깃발이요? 네, 깃발.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아. 개혁을 하냐, 개혁하는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 네. 그러면 일단 중수청을 만들겠다는 걸 보면 네. 검찰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사 역량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아직 그 정도를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수사 역량을 그냥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건 네. 합의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형사사법 체계에서 검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큰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기소하는 게 일단 1번인 거고 두 번째는 사실은 민생이나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보안수사권이에요. 그럼 이 부분도 보안수사권이든 뭐가 됐든 보존을 해야 되고 더 발전시켜 가야 되는 게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사실은 지금 검찰개혁 얘기가 나온 가장 중대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정치 권력 이제 권력자에 대한 수사예요. 이건 보안 수사권은 줘야 된다. 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세 번째가 이제 검찰개혁 얘기가 나온 거는 예. 검찰이 하는 일이 무지 많지만 그 중에 이 정치 권력과의 관계 때문에 검찰개혁 얘기가 전 나온다고 봐요. 네네. 그러니까 현재의 정치 권력에 굴종하는 모습. 그다음에 지나간 권력은 과도하게 칼을 대고 정치에 개입을 한 거죠.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하는 일 중에 정말 10%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거 자체는 너무 큰 영향이 큰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도 없앤다 이렇게 쭉 나오는 건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럼 정치 권력은 어떻게 하냐 또는 거대 경제 권력은 누가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그럼 필요하다는 지금 거죠. 이제 중수청 같은 데서 한다는 거죠? 안 돼요. 공수처나 중수청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네. 정성호 법무장관이 잠깐 의견을 낸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예. 중수청 분리하자 하는데 그러면 행안부에 두지 말고 법무부에 존치시키는 방안도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로서 70년 내려왔던 사법 시스템에서의 검찰의 역량이 있습니다. 네. 특히 거악과 싸워서 권력자, 대통령 부인, 장관, 국회의원, 재벌 집어넣은 사람은 경찰은 못해요. 경찰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사니까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가오다시거든. 중요해. 저도 검찰 선후배 많고 경찰 선후배 많은데 네. 만나보면 술 먹으면 분위기가 달라요. 검찰은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오버하기도 하지만 지키는 선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그래서 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저 거대 거악이다. 그러면 저건 잡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거대 권력을 잡으려면 그 정도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예. 쌓인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 치더라도 그게 흐름이라 하더라도 네. 중수청을 저는 법무부 밑에 둬서 중수청에 검사가 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중수청과 중앙중대수사본부 있잖아요. 경찰청 네. 산하에 행안부사 이들과의 관계만 새로 정립을 하면 저는 별탈 없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이 아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이야기하니까 민주당 강성 의원들이 난리치잖아요. 아니 왜 또 경찰에서도 그런 수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분들이 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 이중법 여기에서도 지금 얘기하면 이렇게 이견이 다른데 저는 아예 중수청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예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중수청을 왜 만드냐? 네. 검찰의 수사 역량을 보존을 하고 네.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중수청 만든다고 수사 역량 보존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동안 검찰이 경찰보다 수사를 잘했느냐, 잘하게 보였느냐? 네. 영장 청구권 있고 뭐 각종 권한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그거 경찰 수사도 막 통제했어. 예전에 막 요번에 내란 사태 벌어졌을 때 동시에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런데 경찰권은 아예 청구도 안 해주고 검찰이 지들이 가가지고 압수수색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잘하는 건 노하우라는 거는 수사를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검찰 수사관들이 잘 실직자 되게 생겼으니 중수청을 만들어줘서 그 실직자 되는 걸 면해보자라는 게 솔직히 그건데 경찰 특수본하고요. 예. 중수청하고 지금 뭐가 다르죠? 정확 검찰 특수본 아니요 경찰 특수본이 경찰에도 맞아, 중수본 아니야. 중대수사본부가 있어. 특수본은 내란 죄송합니다. 국수본. 경찰의 국수본.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네. 죄송해요. 하도 용어가 국수본이 있고 예. 중수청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예, 예. 기능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옥상옥이고 쓸데없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냥 국수본에 힘을 실어줘가지고 대신에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주고. 예. 근데 이거 검찰에 뭐 하나 주려고 하면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이게 차라리 맞아요. 수사 기능 아예 없애버리고 네. 수사 지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검사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외국에도 보면은 근데 경찰들이 수사하고 수사 그러니까 기능을 이게- 아예 없애면 과거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앞서 말한 권력 수사는 네. 검찰이 그래도 뭐 대기업이랄지 채운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주가 조작이랄지 뭐 공정거래법 위반일지 그냥 법상에 아예 요거는 검찰에 고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정위 같은 거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가졌을 네. 때 경찰에 고발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 고발한다고 돼 있어서 그 수사를 검찰만 해왔던 거예요. 갑자기 경찰은 공정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수사 역량이 네. 한시적이지만 필요한 거죠. 안 그러면 예를 들어 경찰이 그 수사 역량을 갖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텐데 그 수사가 비어버리죠. 그러니까 그거를 중수청을 만들어서 하겠다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저도 김근식 교수님 원래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이 하는 얘기인데 중수청이 6대 범죄만 현재 이전에 발의된 법안을 보면 뭐 검수완박에 나왔던 원래 6대 범죄 그걸 이제 수사하게 되는데 검사가 수사관으로 가요. 그러면 수사 능력 있는 검사 안 갑니다. 안 가지. 네, 누가 안 가지. 뭐 사실 또 노스쿨 돼서 네. 검사 됐는데 갑자기 수사관 김수사관 부르면 아까 말한 대로 그래. 자존심 있으니까 차라리 나가서 변호사면 그렇다니까. 아무도 안 최하 가요. 3억 받아요. 검사들 우리나라 사람들 나가면. 또 되게 예민해요. 그렇죠. 그런 신분에 대해. 아니 추석인데 집에 내려가서 김검사 하다가 김수사관 하면 짜증나요. 그러니까 이거 뭐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아니, 거예요. 공소관도 똑같아. 공소관도. 그렇죠. 공소관이 뭐야 어디서 또 사장이라고 불러줄까요 그냥 네? 김 사장 이렇게 그건 더 그렇지. 이건 아무나 붙이는 거 아니에요. 거기 검사들끼리는 프로라고 아니, 부르거든요. 회사에서 김프로가 프로, 이렇게 프로. 대기업 그냥 중수청은 있잖아요. 네, 프로라고 대기업. 하자. 대기업에서 요새는 무슨 과장 이렇게 안 해요. 전부 프로라고 불러요. 김프로, 박프로 그러고 매니저. 변호사만 네. 김변, 정변 이렇게. 네. 하고. 그래서 그래서 호칭도 때는-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죠. 근데 중수청으로 가면 사기 앞서 진작과 말한 관련해서. 대로 일단 저것도 네. 있고 또 하나는 네. 행안부 산하잖아요. 아. 행안부 산하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가 볼 때는 검사들이 볼 때는 경찰의 주의를 받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 그것도 중수청이 자존심 어쨌든 상하죠. 해도 국수본이나 경찰청이 훨씬 커요. 원래 못 견딘다. 역사는 쪽수가 결정하는 겁니다. 맞아.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검사들이 능력 있는 검사들이 안 가고 옷을 벗어요. 그러면 원래 얘기했던 수사 역량 보호라는 목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알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근데 돼요. 적어도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은 그 문제를 지금 간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근데 이제 얼마 민주당 전에 쪽에서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기자들 아니, 만나서 또 하나가 한 얘기가 이러다 나라 큰일 난다. 이제 뭐 비대하다라는 것보다도 행안부가 너무
너무 일이 많아요. 그렇더라고. 행안부가 지금 기본적으로 재난 소방방재청이니까 이제 소방청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재난 네. 있고 국가정보. 치안 있고 네. 국가정보. 거기에 지방자치하고 근데 여기 수사까지 더해진다고? 아 너무 많다. 지금 불나가지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 그래서 지금 난리나 그거 다 행안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 관리하고 이런 거 다 행안부가 하고 지방자치 이런 것도 다 관리하는데 지금 수사까지 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간첩 그러면. 수사도 경찰에서 하죠. 지금 하고 있죠. 경찰에서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분 말씀하는 거 보니까 1년의 유예 기간 동안에 그래도 좀 중심을 잡아가겠네. 네, 좀 약간 조정이 좀 있어야 아니 될 저희 것 말이 같은데. 먹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 검찰 얘기의 마지막 질문은 혹시 검사들이 뭐 재판정에서도 그렇고 혹은 각 40명이 뭐 같은 목소리를 한 번에 낸다든지 이런 뭐 집단 행동 요거는 공무원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까? 아니면 요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뭐 검사들이 네. 자기들 기분에 따라서 했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부적절하죠.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저는 뭐 내란 특검의 검사들이 네. 얼마 전에 있었던 내란 재판에 검은색 양복에 네. 검은 넥타이를 메고 갔다. 기분 나쁜 거 티 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거기까지는. 아, 거기까지는. 근데 그 전에 김건희 특검의 검사 전원 40명이 입장문을 냈는데 물론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원대 복귀를 요청합니다. 들어가지만 공소 유지는 안 하겠어요. 그거는 사실상 협박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말 일하기 싫어요. 뭐 수사 조속히 마무리 사실은 있으면 계속 하게 돼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 이번에 또 연장도 돼서 네. 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속히 마무리하고라고 쓰면 이분들이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구나. 물론 내심은 그럴 수 있지만 그거를 연명으로 40명 전원이 입장문을 내는 거는 좀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충분히 비춰질 수 있죠. 그 얘기 보니까 저는 수사 제대로 하는 건가? 그렇죠. 불신이 생기죠.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게 제가 말씀-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없으면 수사 돌아가나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검사들 계속 뭐라고 하고 악마화하고 그러는데 수사 지금 김건희 특검에 지금 오겠다는 사람도 없고 우리 돌아가겠다라는 건데 니들 할 수 있어? 그리고 공소유지 이거 될까? 뭐 이런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거는 맞는데. 민주당에서도 징계하겠다 전부 다 뭐 이렇게 하다가 네네. 지금 전현희 의원이었나 찾아가가지고 하소연 같은 거였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왜냐하면 수사 지금 당장 하고 있고 네. 앞으로 이거 2년 동안 지금 기소한 다음에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 검사들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그게 네. 공소청이 되든 뭐가 되든 공소 이제 검사들이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다 무죄 나요 전부 다. 지금 이거 다 싹 공소유지가 무죄 안 날수 있어. 되니까. 공소유지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일부러 뭐 내가 이 사람들을 싹 풀어줘야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환경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무죄 났듯이 그냥 예. 재판 6년 끌다가 무죄 났듯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게 감정을 좀 빼야 된다 이런 거 하는데 막 아까 얘기했죠. 다 적폐 다 악마화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감정 싸움으로 이렇게 검사들이 저렇게 감정 표출하는 것도 안 좋지만은 민주당도 네. 좀 적당히 해야 된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세게 나오다가 검사들 만나고 나서 단체 행동이 아니고 하소연이라고 하는 그 민주당의 복잡한 속내를 우리가 딱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그렇게 세게 밀어붙였는데 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소연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건데요. 아까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보면 눈살을 찌푸릴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일견 또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이해에 따라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서 공소유지까지 하면 부지 하세월인데 내가 지금은 검사지만 언제 뭐가 될지도 신분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그런데다가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검사는 수사하지 말라 그러면서 특검에는 검사 수를 늘려서 아니 그렇게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 불러서 하면 되잖아. 왜 우리를 불러서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억하심정이 있는 거에다가 공수처도 지금 그 공수처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네들이 긍정적으로 호감을 갖고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공수처나 특검에다가는 검사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검찰청을 지금 추석밥상에서 내리겠다 하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구나라는 그런 그 억하 심정을 이대로 그 자체는 적절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그 거친 접근하고 무관하지 네. 않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정책 메시지를 뭐 강하게 낼 수는 있으나 그걸 꼭 그 말 그대로 다 실천하려고는 좀 하지 말고 실제 현실에 좀 맞게
그러니까 이제 적용을 해라, 이 민주당은 말씀이신 정치를 거 하는 아니에요? 거죠. 자기네 지지자들인 개딸의 입장도 생각하고 그래서 강하게 물어붙이면 막 잘하고 조금만 멈칫하면 막 댓글로 욕하고 그래서 지금 막 정성호 뭐 김영진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비난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네. 정치적 분위기에서는 큰 그림을 못 보고 거기에 매몰되는 거죠. 아 내가 선거도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욕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좀 센 말은 해야지 뭐 이래가지고 네.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네. 리더는 이제 일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전 전현 의원이 그렇게 이건 하소연으로 들어야 된다 정도로 어떻게 보면 톤다운을 시킨 건 잘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검에 있는 검사들이 어쨌든 앞서 제가 그런 입장문을 낸 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사람들이니까 거기다 대고 막 다 징계된다 그러면 저 같아도 하기 싫죠. 네네네. 그러면 저는 부적절하다고 얘기했지만 여당에서는 또는 정부에서는 다독에 가면서 붕어빵이라도 사주면서 야 내가 네 기분 알지. 일단 저건 좀 마무리 좀 줘보자. 요게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야 되죠. 그럼 여당 의원들은 네. 뭐 징계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의견은 잘 들었다. 그럼 거기서 더 나가면 하지만 꼭 특검 중에 뭐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아무튼 뭐 의견은 잘 듣겠다. 이 정도로 하는 거는 야당이면 모르겠지만 네네. 여당은 그런 태도가 좀 예전에 또 바람직하다고 봐요. 후배 기자들 그 얼러 달러가면서 많이 또 해보셨죠. 붕어빵 많이 사줬어? 이제 소주 사주면서 삼겹살 그러면서 너 고생하는 거 내가 알지. 그러면서 아 여보 좀 이따 갈게. 그러면서 이제 여보, 좀 이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가- 이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은 예. 정부 조직법이 통과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네. 자기들까지 하고 있는 거리 이미 통과된 정부조직법상 논리적 모순이라는 걸 말하고 얘기하는 싶었던 거지. 거예요. 근데 이건 일리가 있다고 봐. 그러니까 내가 돌아갈 직장이 없어졌어, 내 이름도 사라질 마당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적인 고민도 있겠지만 네. 명분상으로 내가 특검에 파견된 검사인데 지금 특검 검사들은 완전히 수사권 가지고 기소까지 하고 다 책임지고 해야 되고 두 개를 다 합쳐서 하는데 갑자기 법을 통과시켜서 이제 수사기소 분리한다니까 네, 네, 앞뒤가 안 맞는다는 하소연을 좀 하고 싶은 거고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 하나. 네. 우리 야당에서는 이분들의 이 행동에 대해서 참 말하기가 애매해요. 검사들 행동.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당사 압색수색 들어오고 뭐 세게 맞아요. 채워 들어오는데 특검을 잘한다는데 응원할 할 수도 수도 없고.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네. 오불관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그래서 말을 안고 있는 거야 내가. 근데 내재적 접근법으로 생각하면 누구의 내재적이요? 검찰? 검사들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그 입장이라면으로 생각하면 네. 저는 하소연이라는 말도 불쾌했을 것 같아요. 아 검사들의 하소연이란 예, 말. 불쾌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검사가 가오가 있지 이런 말을 하는데 하소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듣기 좋겠어요. 오히려 저는 속으로 빈정을 더 상하게 만든 측면도 있다고. 알겠습니다. 전혀 계속 얘기가 얘기가 이제 언제까지 검사들이 하시려고 그래요? 딱 하는 제가 하나만 될게요. 네. 검사들이 너무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네. 얘기가 돼서 이거 검사들 불쌍하다. 약간 이 분위기인 것 같아서 한마디 더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앞서 얘기했지만 검사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어요. 검사들이 여기서 저는 지금의 민주당의 검찰 개혁이 방향이나 강도가 좀 잘못돼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얘기하는 게 전 그나마 제일 맞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가는 거는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이 한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심우정이 석방주의를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을 때 다 입 다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네네네.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너희들 그럼 힘을 줄게. 너희들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얘기가 안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검사- 그래서 너무나 깎아먹었다. 그렇죠. 검사가 그래서 개혁이 신뢰를 필요한 잃은 거 거죠. 맞는데 네. 경찰은 오래전에 신뢰를 잃었죠. 그렇죠. 저희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차 똥차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아이, 거예요. 그만하세요, 그 얘기는. 그거 맞는 말이지. 아니 근데 우리가 균형을 좀 경찰도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 이렇게 하고 끝내자. 당연하게 끝나. 아, 경찰도 훌륭한 사람이 있고 검찰 내부에도 훌륭한 열심히 사람이 하는 있고 사람 있죠. 대신 신뢰를 잃게 만든 스스로의 잘못들이 그럼. 너무나 컸다. 그렇죠. 요 정도로 마무리. 근데 심우정이 그렇게 마무리 얘기했을 때 하자잖아. 반발했던 검사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네. 기억하자고요. 저희 네, 있긴 못한 있어요. 얘기는 내일 또 있으니까요. 예, 내일 또 우리는 이렇게 여기까지 끝내는 아니야? 네? 우리는 끝나. 아니에요. 예, 내일 다시 뵐 거예요. 네, 내일 다시 뵙게 됩니다. 반드시 뵙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광고하래 광고. 네, 오늘 알아서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데 지금 우리 패널분들 앞에 있는 데일리 어니언이라고 써 있는 양파 껍질차, 요게 아마 못 드셔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파 껍질 집에서도 이거 다려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품으로 제품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철저한 세척 과정을 통해서 양파 껍질을 10시간 다려 갖고 여러분이 드시기 편하게 이렇게 포장까지 해온 건데 양파 껍질이 좋은 게 뭐냐? 바로 퀘르세틴.
퀘르세틴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퀘르세틴. 네, 그래서 여러분의 저속 노화를 위해서도 혈관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벌써 이거를 출시 3개월 만에 100만 병 이상이 팔렸고요. 드시는 대단하다. 분들이 무조건 또 사시고 양파 그런 냄새가 전혀 나질 않습니다. 약간 향으로 따지면 아니 약간 옥수수 점차 네, 같아요. 그렇죠. 0칼로리네, 옥수수 점차 0칼로리. 느낌이에요. 네, 하늘보리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이게 양파 껍질이 들어있는. 여기 이제 데일리 어니언이 오랜 기간 양파 껍질을 연구해서 그 좋은 성분만 쏙 빼내고 좋지 않은 냄새는 날려버렸습니다. 0칼로리로 국내산 양파 100%로 여기다가 햇섭 인증까지 받은 데일리 어니언 양파 껍질차. 장르만 여의도 구독자를 위한 파격 이벤트가 있습니다. 스토어에서 알림받기 버튼을 눌러주신 분들께는 3박스, 이게 60병인데요. 50% 할인을 해드립니다. 50%. 웬만해선 이 정도 할인 들어가기 그렇죠. 어렵죠. 우리 네 분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뵈도 너무 반가울 것 근데 같습니다. 이거 제품을 먹어보니까 정말 맛도 괜찮고 네. 정말 다 좋아요. 네? 근데 하나 불쾌한 게 있습니다. 불쾌한 게 있다고요? 예. 이거 정영진하고 최욱이 광고하네. 왜 최욱하고 정영진만 써? 나를 써야지. 얼굴 천재를 안 쓰고. 얼굴 천재를 안 쓰고 왜? 너 얼마 받았어? 광고료. 어? 그죠. 껍질들만 나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같은 알맹이들은 안 나오고. 이런 얘기해도 되는 거야? 그럼요. 네. 근데 나도 좀 먹어봤는데 양파 맛이 안 나는 게 저는 안 좋던데 양파 향이 좀 나야 되는 거 아니야? 따로 그건 좀 넣어드릴게요. 일부러 양파 향이 전혀 양파 안 나. 껍질만 한 거예요. 껍질만. 대중성 양파 넣어놓고 껍질만 넣나 보죠. 좋은 성분이 다 들어있으니까. 나겠죠. 아 원래 껍질에서는 아니 냄새가 씻었겠지. 그런가? 껍질에서 냄새가 안 나나? 바나나 우유도 원래 하얀색이어야 돼요. 인공으로 노란색을 넣은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나요. 아.